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 수사해야 되는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은 지금 해운주를 챙겨 오셨는데요. 해운주. 사실 주식시장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홍해 리스크라는 같은 이슈 때문에 막 물류는 대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해운주는 혼자서 씩 웃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좀 집중 수사해야 된다고 해서 이 이슈가 더 심화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빅스 경찰관님 해운주 집중 수사 들어가 주시죠. 자, 사실 이 홍해 리스크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관련주들 한 차례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큰 움직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 홍해 리스크가 점점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물류는 점점 지연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쌓여있는 물류들이 많아질 거고 운임료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당장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또 금방 끝날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상 단기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이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주말 동안 이 홍해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부각이 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빠르게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해운 관련주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그 몇 개월 전의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싸움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의 주변국들이 이 두 개의 나라에서의 전쟁을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수에즈 운항에서 이 수에즈 운하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교역로거든요. 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단기간에 좁혀줄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엄청나게 이 교통량에 대해서도 되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에즈 운하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멘 이슬람 반군 후티가 홍해 인근에 지나다니는 민간 선박들을 잇따라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지금 다니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닐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불똥 튀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사들, 이 물류를 하고 있는 해운사들은 지금 무슨 선택을 했느냐? 수에즈 운하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삥 돌아가지고 이 희망봉이라는 데까지 거쳐가지고 더 멀리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최소 못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류 지연 그리고 해운 운임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부각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이제 SCF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수 자체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적체 현상으로 지금 최근에 또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번 주에 막상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해운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이 이슈 자체가 장기화가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부각이 조금 더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에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다음 주에 만약에 이 현상이 지속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해운 관련주들을 추가 가능성이 있겠죠. 상승 가능성이요. 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홍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여파로 선박 운항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이 넘게끔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만큼은 좀 단기적으로 슈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좀 짧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해운 관련주 중에서는 이 종목 하나만큼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한동안 우리가 흠슬라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이 종목을 보면 하게 되는 그 종목입니다. H&M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 BDI라는 이 운임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 H&M 자체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던 주가를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H&M에 물려 계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H&M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의 뭐 에코프로의 인기만큼이나마 그때도 핫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절대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종목이
1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3,000원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추가 상승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이 정말로 해운 운임지수 이슈를 빼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해운 이슈가 좀 빠졌을 때 사실상 올라갈 재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오늘도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특히나 시장이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료의 소멸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종목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운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간힘을 버티면서 이 5일선 단기 급등선의 핵심이 바로 5일선이거든요. 근데 이 급등선에 따라서 어떻게든 좀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양봉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다음 주에 시초가로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또 한번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엔 H&M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탈출 전략 제가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에요. 조금 약간 내가 매매 스킬이 조금 있다. 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흥하해운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 끼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끼는 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또 어떻게 내려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애초에 내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거나 어찌됐든 전략 자체가 있어야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흥하해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정말로 지금 열심히 이 특정 구간에서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왔다 갔다 볼 때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죠. 보시면 정말로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올 때는 자, 거래량이 맥없이 빠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차트 흐름은 매집에 대한 가능성이다라고 우리가 높게 점수를 좀 매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해운 이슈가 뜨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때 당시에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린 음봉이 1차적으로 나오더니 이때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밑으로는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때 어디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지지 구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차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슈가 통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됐을 때 해운 관련주도 역시나 이 흥하해운도 이번 이슈로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또 익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슈가 나왔는데도 조금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도 혼자 사신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다음 주 해운 관련주 움직임 준다 하면 제가 단타 포지션도 또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꼭 오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흠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흥하해운 살펴봤어요. 대장주, 부대장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운 관련주도 좋지만 물류 관련주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최근에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 지표 자체가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택배 물량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해운과 같이 택배까지 겸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앞으로 실적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순간 지금 깜빡하고서 종목 이름을 말할 뻔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양봉들 다중바닥을 좀 형성해 나가면서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 모습들을 본다면은 지금 저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상 앞으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점에서 선취할 가능성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이 타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공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운주가 이번에는 홍해 리스크라는 이슈를 타고 조금씩 꿈틀꿈틀 하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운주에서 좀
피해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대표적인 게 HMM일 텐데 HMM이 21년도에 막 5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좀 묶여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면 HMM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모양으로 보면 너무 예쁘기는 한데 혹시라도 투자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겁나서 분명히 투자 못 하실 것 같거든요. 흥하해운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종목, 지금 이 해운주 내에서 유력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모든 정보들 저희가 다 비밀수사 회의 내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 짜면 좋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비밀수사 회의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